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가 부임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특히 수비적인 불안정성과 전술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서 상대 팀들에게 연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4연패는 모두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는데, 브라이튼, 본머스,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과 같은 팀들에게서도 약점을 보이며 실점을 연달아 허용한 것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맨시티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뿐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저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로드리의 십자인대 부상은 팀의 전술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렸고, 후벤 디아스, 스톤스 같은 핵심 수비수들 역시 장기 결장하며 수비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경기 일정이 빽빽하게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평소와 같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맨시티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는 홈 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로 평가됩니다. 반면 토트넘은 상황이 그리 나은 편이 아닙니다. 비록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맨시티를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 같은 하위권 팀들에게 고전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시즌 첫 승리를 거둔 경기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팬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단지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탈하며 선수단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벤탄쿠르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수비 라인의 핵심인 로메로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상위권 경쟁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시티에 패배한다면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며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팀의 부진을 끊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토트넘의 성패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온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19번의 맞대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맨시티의 하이 라인 전술에 특화된 역습 능력을 통해 과르디올라 감독의 천적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뒷공간을 허용하며 상대 팀들에게 실점을 내줬습니다. 브라이튼, 본머스,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팀들은 긴 패스와 빠른 전환을 통해 맨시티의 하이 라인을 공략하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점은 손흥민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공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는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후 치르는 중요한 경기로 그의 현재 컨디션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도 활약하며 부상의 여파를 완전히 털어냈음을 증명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빠른 역습이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결정력을 뒷받침할 선수들로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패스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들 간의 호흡이 잘 맞는다면 손흥민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트넘의 중요한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의 가장 큰 약점은 최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수비 뒷공간 문제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하이라인 전술을 고수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지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회피하며 긴 패스를 연결하거나 빠른 전환 플레이를 할 경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미토마 같은 측면 공격수의 빠른 돌파에 고전하며 실점을 허용했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측면 공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수비진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현재 핵심 수비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드리의 부재는 미드필드와 수비 간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켰으며, 후벤 디아스와 스톤스 같은 주전 수비수들이 결장하면서 맨시티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링 홀란과 케빈 더 브라위너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맨시티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핵심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홀란은 카라바오컵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스톤스와 아케 같은 복귀 자원들이 수비 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맨시티를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에서 보여준 것처럼 라인을 낮추고 맨시티의 공격을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주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과 같은 빠르고 민첩한 공격 자원들이 맨시티의 하이 라인 수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메로와 벤탄쿠르의 부재로 인해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맨시티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은 초반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습 찬스를 노려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점 이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비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맨시티는 리버풀과의 승점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리버풀은 강등권에 있는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토트넘을 잡지 못하면 우승 경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리그 상위권 경쟁에 진입할 수 있으며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선수로 평가되며 그의 활약이 토트넘의 성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철저한 전술적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 팀의 전술 대결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팬들 모두 긴장 속에서 경기를 지켜볼 것이며 손흥민의 활약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이번 주말 경기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세요.